지난 8월 13일 충북 사회혁신 플랫폼이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충북에도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데요. 시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 협력 체계 사회혁신 플랫폼. 지자체 공공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협업 시스템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도대체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들뜬 표정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까요? 지금 사회는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구조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누가 해결하기 되게 어려워요. 정부가 그리고 민간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 조직 누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사회혁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사회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여럿이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과정, 방법 이거를 말합니다. 위원장님과 공공기관 대표자님들께서는 큐브를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올려놓으시면 기차가 시동이 둘, 셋, 큐브를 올려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남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곁의 일이죠.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청년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 교통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 2년 사이에 생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을 짧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사실은 접고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회적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하냐 못하냐 누가 더 빨리 가냐 멀리 가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했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았는지 누구와 했는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서로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잘 되지 않았던 경험도 괜찮다라고 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지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회혁신도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를 중요시하며 말이죠. 사실 사회혁신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테니까요. 맞벌이 자영업자고 그래 돌봄 문제 해결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많이 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혁신일 것입니다. 행정혁신, 기업혁신, 사회혁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혁신이 충북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충북 사회혁신 플랫폼 화이팅! 온갖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마을에서 국가까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미 우리 곁엔 사회혁신이라는 반가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혁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난제와 지역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 민간 주도의 사업, 시민사회 활동 등 어느 하나의 정책, 사업, 활동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계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이나 식품들을 소비자가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구조, 요즘 로컬푸드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면 훨씬 더 그런 안전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좋은 기업들이 서울이나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서 충청북도에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구축된다면 아무래도 저희같이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취업 프로그램이나 문화, 여가 이런 활동들이 아무래도 지역보다는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찾는 전통 시장이 아니라 지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리 서민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가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도시라는데요. 깨끗한 도시 청주에서 살고 싶고 그런 청주를 만드는 게 사회 혁신 아닐까요?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지만 소중한 힘이 모여 만드는 사회 혁신. 그동안 복잡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역의 사회 문제는 문제 당사자가 아닌 정부, 지자체 등 개별 기관 중심의 문제 정의와 정책 마련으로 그 해결이 어려웠는데요. 이것을 지역의 주민이 나섬으로써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공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충북사회혁신 플랫폼의 본질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아마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처음 이제 계획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 변화의 답을 찾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고, 이때 이제 저희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여러 주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푸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년도, 18년도도 계속 모여서 그렇게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는데, 올해 이제 특히 이제 그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 절차, 과정, 방법 등을 좀 이제 현실화시켜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혁신의 과정들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바꿔보려 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지향점과 목표들로 충돌도 일어났지만 다름에 대한 간극을 좁혀나가고 접점을 찾아내려는 노력들도 생겨났죠. 올해는 강원, 대구, 광주, 경남, 충북, 대전 전국의 6개 지역과 함께 사회혁신 플랫폼이 태동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마치 뭐 장터와 같은 건데 각자 가진 그런 필요들, 근데 이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요, 그런 사회적 필요들하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서로 연결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자원과 필요가 만나서 그게 충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열려 있고, 의제 발굴 시 50여 개 정도가 되었던 사회혁신 네트워크 참여 시민단체는 8건의 의제를 제안했고, 공공기관에서 7건의 의제를 제출하여 총 15건의 의제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공감하는 숙성된 내용보다 아이디어 차원의 의제가 많았는데요. 의제 추진을 위한 실행 주체와 일부 참여자와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회혁신 플랫폼이니만큼 지역 문제의 의제 수렴이나 해결 방안의 모색 등 과정 중심에 더 의미를 둡니다. 사회혁신 포럼이 지금은 중앙정부의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별 자유분명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충청북도 사회혁신 플랫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충북 사회혁신 플랫폼. 앞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구룡산의 남쪽이라고 하여 이름 붙은 충북 청주시 산남동. 산남동의 원흥이 방죽은 두꺼비들이 알을 낳으러 돌아오는 곳으로 친환경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으며 전국 최초의 두꺼비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남동 두꺼비 마을 공동체는 최근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산남동을 찾는 방문객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호소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먼저 쓰레기 없는 걷기 좋은 만들기에 참여를 해야겠다. 두꺼비 마을에 쓰레기 없는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의제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방법, 즉 넛지를 활용했습니다. 무슨 씨앗을 보여도 두꺼비가 들어가서 심지어 쓰레기통에 일하는데도 두꺼비가 이빨리고 있는 진짜. 바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마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가로 시설물을 놓는다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 생각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말이죠. 하나의 과정을 함께 나가면서 같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안하고 시험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또 할 수 있어 하고 주민들 스스로 토닥토닥하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게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죠. 산남동 마을 공동체의 그 뿌리와 역사는 깊습니다. 생태, 교육, 환경 등 10개의 단체가 모여 10년 가까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산남동은 제가 볼 때 청소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산남동의 어떤 역사를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마을이겠다. 플라스틱을 안 쓰는 매장부터 해서 플라스틱 안 쓰는, 안 쓰는 거는 어렵겠죠. 내 집 앞에 놓기 싫어하는 쓰레기를 정말 거기다 버리는데 그거를 또 원인을 찾아주고 해서 저희들이 국화의 거리를 거기를 만들어드렸어요, 이번에. 산남동의 한 공터. 국화가 피어있는 이 화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로 뒤덮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공터가 산남동 통장협의회의 노력으로 이제는 쓰레기 대신 국화의 향기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이 쓰레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국화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런 주민들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눔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생각 이외로 주민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적극 참여해 주셨고. 산남동 통장협의회에서 1차로 조성한 국화 거리는 총 3곳. 매봉로와 안뜸로, 탑골로인데요. 예산이 없던 관계로 산남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직접 국화 모종을 키우고 재활용 화분을 설치해서 지금의 국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있는 곳에다가 국화를 예쁜 꽃을 이렇게 심어주니까 환경도 쾌적하고 보기도 좋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쁜 꽃도 보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와는 다르게 쓰레기 배출 장소가 딱히 없었던 연립주택 거리. 산남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이곳에 분리수거통과 내 집 앞 쓰레기 배출 장소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하고 세입자보다는 주인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저곳에 버려지던 쓰레기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자연히 마을은 깨끗해졌습니다. 걷고 싶은 마을이 되고 싶다는 거는 그 예전에 초창기 2009년도, 2010년도 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했던 토론회 때 되게 중요한 의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게 하려면 일단 좀 걷기 좋은 마을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고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억을 기록하고 소통하며 산남동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는 두꺼비 마을 신문.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를 주로 전하며 때론 웃음을, 때론 생태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회혁신 의제의 홍보와 활동 기록도 두꺼비 마을 신문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요새 기승전 마을이다. 그러니까 마을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결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되지만 오히려 그 쓰레기 문제가 정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남동의 한 아파트. 여기에도 넛지 캠페인은 이어집니다. 바로 고래와 다양한 벽화들인데요.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재활용 작품은 각자의 이유를 품고 있습니다. 두꺼비와 상생하자는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죠. 산남동이 원래 처음에 생태 마을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두꺼비가 살던 그런 그 터전을 밀어서 아파트로 들어왔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런 상황을 알고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아파트의 주민들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고등학생 봉사 동아리 한울은 3년 전부터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도 고등학생 친구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자를 모집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아파트 사이길과 빈 공간에 벽화가 그려지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있고 저희 아까 필로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발자국도 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밤에는 너무 으슥해서 다니기도 좀 위험했었는데 그렇게 벽화를 해놨더니 주민들이 의자를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해서 또 책장을 갖다 놓고요. 책도 순환해서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산남동의 거리 시설물인 스트리트 퍼니처를 디자인하는 공공 디자인 회사. 종이 현수막, 업사이클링 텀블러 가방, 종이 에코보드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쓰레기 없는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의제를 통해 공공 디자인 회사와 산남동 마을 공동체가 만났습니다. 산남동 마을과 공공디자인이즘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마을이즘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이번에 그 사혁신 플랫폼의 의제로 함께 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동안 말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 좀 뭔가 도와주는 행정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가 이루어지면 이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들을 의제로 이제 제안을 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붙게 됐던 것 같아요. 공공 디자인과 마을 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는 놀랍습니다. 나보다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은 이번 의제를 관통하는 넛지 캠페인과도 연결돼 있죠. 시민들한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하니까 그냥 재밌어서 아니면 그동안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라서 한다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의식을 변화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친절한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넛지 캠페인. 사람들의 관심과 분위기 전환을 도우면서 서서히 주변을 바꿔나가는 넛지는 어쩌면 사회혁신과 그 뿌리가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넛지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문맥이나 문구나 아니면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금은 간접적인 그러면서 좀 친절한 그런 방법들을 안내하는 디자인을 산남동 주민들과 함께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남동 상가거리. 이 번화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상가 공동체는 산남동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로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을 지정하고 상가 음식물 쓰레기통 실명제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상가 주민들은 본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단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됐고 쓰레기 구역이 정해지니 근처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막게 됐죠. 그러니까 두꺼비 마을은 행정적인 거라든가 뭐 지리적이게 국한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살아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면 저는 어디나 그 두꺼비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그 주민들의 활동들이 하나의 어떤 모델 사례가 돼서 이게 좀 이제 그 외부 같이 이제 공유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걷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게 다음 작업입니다. 산남동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남동 갤러리 투어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갤러리로 탄생한 한 여행사에는 사회 배려 대상의 작품과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벽을 가득 채운 만화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제 지금 사무실 특성상 여행업이라는 게 제한된 인원과 또 제한된 연령대가 오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오는데, 막상 보니까 연령대가 한 10대부터 또 더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가게에 대한 홍보 면에서 매우 좋았고, 또 여기 오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뭐 오시면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면서 여행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제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또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한 행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없는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작지만 소중한 변화는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산남동 두꺼비 마을처럼 말이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산남동 두꺼비 마을 주민 공동체. 마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사회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충북 사회혁신 플랫폼에 우리 두꺼비 마을이 앞장서겠습니다. 화이팅!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제한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의제. 지역 장례식장의 일회용품을 감축하고 다회용품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인데요. 소비자와 함께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조금 더 현명한 소비 생활과 환경을 위해 장례식장의 일회용품들을 바꿔나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거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깊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 의식 개선만으로는 어떤 성과를 보기 어렵고 민관이 지역사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포럼의 의제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충북 음성으로 이주 후 다양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소비자원. 서울, 경기 지원을 비롯한 9개 지방 지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환경부의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 노력 실패 이후 나온 전국 최초의 대안적 노력입니다. 원래 이제 이 혁신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쳐서 좋게 만드는 개선 이런 거랑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혁신하고 자체가 이제 뭔가 패러다임 자체를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거고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건데 혁신의 시작은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 확인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꼭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꼭 이거를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기존의 관행과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굳이 왜 바꾸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면 환경은 눈부시게 바뀔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꾸는 것.
그리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할 때입니다. 이 장례식장만큼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현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상주 또는 문상객이었을 때도 향후에도 좀 계속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식이 많았는데 다행인 것이 우리 충북 지역 사회에서 전국 평균보다 그러나 향후에는 다용품을 쓰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더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보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충북 지역 거주 남녀 178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의식 설문조사. 상주는 78명을, 문상객은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주와 문상객의 소비자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국과 대비 충북의 소비자는 다소 높은 비율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후에 다회용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가 전국보다 높은 3.23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된 일회용품의 20%가 나온다는 장례식장. 이미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결혼식장처럼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면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물론 넘어야 할 벽은 또 있습니다. 다회용품 정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경제적 부담의 이유 등이 그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단시간에 무슨 유통업체에서 비닐봉투를 없앤다든지 장바구니를 이제 들고 다니는 것이 빠른 기간에 생활화됐거든요. 장례식장도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도 다용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시려는 그런 노력들 초기에는 비용이 좀 수반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좀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갈 수 있다면 법률로 규제되거나 비용과 인프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례식장에서는 계속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이 더 쉽고 경제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쉬운 길이 아닌 돌아가야 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 지역사회한테 해당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지자체, 그다음에 뭐 소비자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장례식장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며 이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중요한 미래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의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의제이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좋은 성과가 나게 되면 그거는 아마 다른 도시 시도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또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이제는 무분별하게 쓰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환경재앙 시대. 우리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들을 줄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선한 로컬푸드에 위생안전 해썹을 담아요 의제. 로컬푸드란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썹 인증을 도입하면서 로컬 푸드에 안전까지 담겠다는 포부인데요. 최근 건강과 환경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로컬 푸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는 생산 과정 투명성, 이동 거리 단축, 신선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지역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원 고유 업무를 고려하여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과학적인 위생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해썹 도입을 위한 의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과 식품으로 나누어 운영되던 해썹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범한 식품위생안전인증기관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과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해썹이죠.
해썹은 위효소 분석과 중요관리점의 영문 약자로 해썹도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를 위효소로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입니다. 충북 옥천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곳은 지난 5월 개장하여 농민들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신선한 농산물들을 그날그날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 종류와 깔끔한 포장은 이곳 직매장의 자랑입니다. 또한 식품 위생 관리도 엄격합니다. 2002년 옥천 흑살림으로 시작한 옥천 로컬푸드는 친환경 농업으로 학교 급식과 사회복지시설에 쌀을 공급해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 좋은 성공을 거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의 단단한 철학과 열정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로컬푸드 그리고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생산자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고 지역의 행정이 함께하고 외부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다 같이 하는 여러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좀 이런 문화, 이런 그 풍토, 이런 것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규정된 7원칙 12 절차를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해썹 인증 기준에 따라 로컬푸드 매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 또는 과정을 중요 관리점으로 설정하여 위의 요소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혹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록, 분석,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해썹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인증인 만큼 심사가 깐깐하고 관리가 철저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해썹 인증을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최초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해썹 인증을 받는다면 안전과 신뢰의 이름을 여기에 더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옥천군에서는 그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식품인증안전관리원하고 협업해서 해썹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5월 30일 날 개장해서 한 매출이 한 8억 정도 되고 일매출이 한 600만 원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자신감으로, 소비자는 믿음으로 서로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로컬푸드. 오늘도 로컬푸드는 계절에 맞는 신선한 농산물들로 우리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주방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덤이죠. 여기 물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싱싱하고 좋네. 예. 아무래도 농가도 살고 이제 여기는 자기 이제 농사 지은 사람 명함이 있으니까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옥천 로컬푸드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포장부터 진열까지 책임지는데요. 오늘도 싱싱한 농산물을 직접 포장합니다. 이런 과정은 마트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로컬푸드만이 가진 장점이기도 합니다.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 다듬고 포장하고 진열하는 과정을 거치며 농민들은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배웁니다. 또한 소비자는 신선식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로컬푸드 직매장.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은 농민들의 자신감과 제품의 투명성입니다. 동물복지 인정, 또 무항생제 인정, 또 해썹 인정, 또 옥천에서 인정해주는 옥천푸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믿고 찾아주고 이 내 마음, 내 얼굴 있는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주고 소비자가 그거를 먹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루 2번도 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물건이 싱싱해서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
또 무슨 소비자가 불만이 있다든가 이러면 생산자한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현장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서로 좋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북 옥천 한 생산자의 부추밭에 동행했습니다. 6,600여 제곱미터의 이 농가에서는 부추를 비롯한 각종 엽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해썹 인증을 받는다는 건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짧은 길 안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해썹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까다로워지지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숙 생산자의 경우처럼 소규모 농가들이 모여 제철의 농산물을 파는 로컬푸드. 대규모 농가가 아닌 이런 소농들의 활약이 로컬푸드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농사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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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농장은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입니다. 또한 무항생제와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청정 자연에서 닭들을 자유롭게 방사하고 식물성 단백질과 새싹 보리를 먹여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는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로컬푸드는 유정란의 유통기한이 3일로 아주 짧은 편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조도순 생산자. 매일 하던 일에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면 혁신은 이 작은 농가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닭이 난 동물복지 방사 유정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모이니까 뭔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사회혁신의 과정들이 쌓이고 반복되면 학습이 됩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역량도 커지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고령화 문제는 지금 아주 그 사이가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또 출산율은 또 낮아요. 환경부에 그 역학조사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또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소각장 문제가 소각장 이쪽이 많다 이거는 아마 그 소각장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이란 어제의 불편과 내일의 필요가 만나 시작되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을 국정과제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예산 26억을 투입해서 지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충북과 함께 사회혁신을 시작한 광주광역시. 이곳의 의제들은 논의를 거쳐 이미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최근 공실률이 높아진 영구 임대 아파트를 활용해 주거 문제를 가진 청년들과 나누어 보자는 의제를 발의했습니다. 최근 1차로 노후된 영구 임대 아파트 12가구의 공간을 보수해 청년 주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가 이게 낡고 오래되면서 공실이 약 10%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청년들 주거 문제와 연결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됐고, 주민들은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고,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초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이 문을 열었는데요. 광주는 시민사회 단결력이 강한 곳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문제를 제안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의 시스템상 성과가 기대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광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민 주도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가장 강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제 제안부터 협업 구성, 플랫폼 구성, 플랫폼 운영, 의제 실행까지 대부분을 지금 시민사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행정은 이제 행정적으로 그걸 이제 백업하는 정도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이 있다면 의회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 플랫폼에. 노후된 아파트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광주. 사회적 약자들과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영구 임대 아파트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만나 새로운 공생을 꿈꾸고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주거 빈곤율이 서울에는 28%. 근데 광주에는 이제 전체 주거 빈곤율을 따지면 6%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 6%의 비율이 청년에 한해서 그리고 북구 지역에 한해서 청년들이 많은 그런 곳에 한한다면 28%를 넘거든요. 저는 주거 문제는 이제 소득이 해결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투자한 우리의 예산과 세금은 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집은 아주 안정적인 집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 임대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되면 청년은 집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파트 공동체에 펼침으로써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청년과 노인 세대가 어울려 서로를 돌보는 그런 건강한 마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청년들에게 혜택인가 아니면 혜택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청년들의 혜택이라고 사실 보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입주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부담스럽고 내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융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또 주민분들이랑 또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이제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 이곳에 첫 번째로 들어왔다는 김태진 씨는 입주 청년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입주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30년의 낡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지원되어 독립적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김태진 씨는 30대 중반으로 강연가, 기획자, 사진작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직은 그 주식회사 동네 주민이라고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직업이 한 10개가량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하고 커피 트럭으로 전국 일주를 또 세계 일주를 했다는 김태진 대표. 패기만만한 김태진 대표는 나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재미있는지 이런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은 다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어찌됐건 계속해서 목소리를 끝까지 이제 낼 부분은 여기 청년들이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우선순위다. 그리고 나서 뭐 주민분들하고 당연히 더 소통이 있으면 좋고 이 친구들이 뭔가 마을에 해줄 수 있는 지점이 이제 갈수록 생기면 더 좋은 거죠. 자기만의 색깔과 희망을 나누어 주기에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청년 김태진 씨. 사회혁신의 청년 주거 의제는 김태진 씨 같은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품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입주한 청년들이 당면한 과제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갈 그들의 역할입니다. 저희 하남 시형 아파트만 해도 장애인분 그리고 노인분들의 1인 가구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근데 이들이 뭔가 불편하다고 뭔가 민원 제기를 하면 이게 효과성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온 청년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말해주면 그들은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들은 게 주민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이제.
같이 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이제 하기 시작했다면 진짜 주민으로서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지점에서 네,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거 뭐 이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로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보증금 700여만 원과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내면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의 욕구를 스스로 디자인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란 인식에서 주체적 주인으로 인식 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 공동체 재생 모델. 입주자 본인의 의지로 환경을 바꿔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새로운 관점이야말로 사회혁신입니다. 마을 주민이 되려는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증명사진과 여권사진을 찍어드리는 일만으로도 즐거운 이벤트가 됩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미 마을의 변화를 실감하고 조심스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에서 정말로 함께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국민 디자인단까지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청년들이 입주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마을에 활력이 있고 또 우리 주민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다. 젊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청년층과 함께 한 가족으로 공동체 생활을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가장 큰 기대입니다. 나만의 잘못도 아닌데 사회 구조적 결핍이 낙인 효과가 되어 돌아온다는 마을 주민들. 가난이 준 고립감은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입니다. 남 얘기하니까 아니라 우리 애기들도 이사 가라 그래요. 엄마 이사 가라고. 여기에서 엄마 창피 싫어서 못 살겠다고 밖에서 하면은 다 평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좀 그때는 한 2, 3년 전에는 그런 평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활발해지고 이제 버섯 농장도 해버리니까 괜찮다 싶어요. 지금은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지시설이 많이 돼버리니까. 주민들은 청년들의 유인 말고도 자체적으로 주민화합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버섯 재배는 우산빛 여울채 아파트가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어느덧 주민들은 도시 농사꾼이라는 칭호가 잘 어울리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부유층은 없죠. 서민이고 또 청년들이 입주해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기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것,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면서 또 어른들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빛 여울채 아파트는 마지막 12번째 입주 청년을 기다리며 그와 함께 또 다른 꿈을 꾸려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그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사색하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저는 최승국이라고 합니다. 광주 청년입니다. 네. 책을 사랑하는 광주 청년 최승국 씨의 입주로 모두 12명이 된 청년들. 열두 개의 다른 생각과 12개의 열정이 지치거나 식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들은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어떤 밝은 실험을 하게 될까요? 제가 몇천 권 정도를 읽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제 해석을 곁들여서 어떤 그런 콘텐츠나 내용물들을 그런 하남시형 우산동 빈 여울채 주민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활동, 제가 할 수 있는 공적 헌신이라고 할까요? 제 사적 이기도 채우면서 공적 헌신을 하고 싶은 솔직한 그런 마음입니다. 집은 사람을 찾고 청년들은 집을 찾고 주민들은 문화를 찾는 일석삼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오늘도 여러 기관과 마을 주민들은 최선의 공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눔과 혁신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광주의 이번 프로젝트가 무사히 안착하면 전국으로도 확산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영구임대 아파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분들 화이팅!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 송이 한 송이 피운 꽃이 언젠가는 꽃밭이 되듯이 사회혁신도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바꾸어 나가는 것. 우리의 사회혁신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당장은 더디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도전과 실험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6개 권역의 이 사회혁신 플랫폼이 생기고 이제 우리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저 플랫폼에서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문제들이 뭐냐 했을 때 사실 저는 처음 해봤어요. 주변 상담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 권한 아니다. 너무 이상하다 같은 게 서울만 있을 때 있잖아요. 저도 어떠한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에 몇 번씩 달라지는 고민에 내 마음을 던졌지. 그렇게 매일 피고 지는 나는 쉐론. 그렇게 매일 피고 지는 나는 쉐론. 나는 조금 다름을 인정 못해 일단은. 보기엔 너른 근데 가져 내 아이의 맘을.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른 열등감과 눈물에 출처 Eyes of this downtown yeah. Bitch feel like a free 여전히 정신은 green you. Call me so don't be so on and off you don't share my answer. Call me us call me boss call me lows of Sharon. 저 emotional down like Sharon. 절대 잘못이 아냐 그냥 조금 다른 거니까 just never mind just never mind. Laughs of emotion lay down like Sharon. 절대 잘못이 아냐 그냥 조금 다른 거니까 just never mind just never mind.